속보, 정몽규협회 향한 심판 시작. 3,867억 원 징계 요구. 3,867억 원? 정몽규협회 징계 요구. 축구계 경악 난리 난 상황. 디귿디귿.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중국 축구가 약한 이유에 대해 불법 도박이 있어 좋은 선수들이 뽑히지 않고 또 열심히 하지 않는다 고 발언한 게 알려지자 중국 축구 팬들은 분노했다. 25일 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부 등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회장의 발언을 인용해 소식을 전했다. 감사가 진행되던 중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증인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 축구가 왜 그렇게 약하죠? 라고 묻자 정몽규 회장은 여러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은 불법 도박 등이 있어서 제대로 좋은 선수들이 뽑히지 않고 또 열심히 하지 않는다 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불법 도박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 선발 과정이 불공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대한축구협회의 불공정한 행정 절차에 대해 지적했다. 매체는 이런 정 회장의 발언이 중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현지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웨이보 이용자 사이에서 해당 발언을 한 정 회장에 대해 분노했다고 밝혔다. 현지 누리꾼은 이 문제가 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왜 한국 국회에서 중국 축구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현지 누리꾼은 정 회장은 불법 도박이 이유라고 확신할 수 없다면 입을 다물고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일본의 축구 실력 격차가 커진 이유나 더 얘기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불공정한 선발 과정을 인정하는 반응도 있었다. 현지의 한 누리꾼은 중국 축구 선수 선발은 세계에서 가장 간단하다. 돈을 내면 된다고 글을 적기도 했다. 한편 불법 도박이 중국 축구가 약한 이유라고 답한 정 회장이 수장인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3월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사면했다 철회한 전적이 있다. 해당 100인이 명단에는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48명을 포함해 불법 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 등 100명의 이름이 담겨 있었다. 2. 축구협회가 문체부 위에 있다는 소문이 있다. 카르텔 의혹까지 제기됐다. 문체부와 축구협회가 카르텔이 아닌가 싶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축구협회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다. 강유정 의원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축구협회가 문체부 위에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김정배 부회장이 22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 어떤 질문을 할지 후배를 통해 파악해 두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공직자들이 KFA에 많이 갔다는 것도 꼬집은 강유정 의원은 문체부에 축구협회 내 문체부 출신이 누가 있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더니 김정배 부회장만 있다는 허위 자료를 보내왔다며 직접 체크한 결과 52대 집행부에서 곽영진, 53대 집행부에서 조현재가 누락됐고 54대 집행부에서 김기흥이 표기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KFA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강유정 의원은 문체부와 축구협회가 카르텔이 아닌가 싶다. 라며 축구협회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 강유정 의원은 축피아, 축구 플러스 마피아 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취임 이후 문체부에서 축구협회로 간 사람은 없었다며 김정배 부회장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강유정 의원은 축피아를 끊어낼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고 유 장관은 용납할 수 없다며 내용 파악에 나서겠다고 했다. 석 달 전 축구협회에 관한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지난 2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했다. 애초 10월 말에 축구협회 감사 최종 발표가 예정돼 있었는데 유인촌 장관은 정몽규 회장과 면담이 미뤄진 탓에 발표가 늦어질 것이라 했다. 3. 안준철의 스포츠 시선, 회장님들의 착각에 스포츠 후진국 된다. 대한민국은 스포츠 강국이다.
1970년대 경제 성장과 더불어 스포츠는 한국이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 중 하나였다. 1990년대 말 IMF 외환 위기로 고통받던 시절에도 대한민국은 스포츠에 위로받았다. 세계를 누비는 대한민국 선수들의 활약에 힘을 냈고 위기를 극복했다. 그리고 선진국 끄트머리까지 갔다. 스포츠 강국으로 위상은 더 커졌다.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늘었다. 555 보유국이라는 자부심도 생겼다. 스포츠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도 금메달 13개를 성취하며 스포츠 강국의 입지를 지켰다. 특히 국민들은 목표치를 훌쩍 넘어선 결과보다는 젊은 선수들의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에 열광했다. 선수들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한 스포츠 과학,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도 조명받았다. 성과보다는 성취에 주목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스포츠 행정은 거꾸로다. 오히려 30에서 40년 전보다 더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대의 조류가 바뀌었는데 거버넌스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후퇴의 현저성이 심각한 것이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체육계 수장들의 행태가 특히나 더욱 그렇다. 국회까지 불려나간 체육계 수장들의 행태는 조직의 사유와 태도 논란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사돈을 체육회 요직에 기용하고 유례없는 장기간 보직 독점, 파격 초고속 승진 등의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 밖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일감 몰아주기 불법 수혜 계약 의혹, 개인 비리 의혹, 운영회사 불법 행위 및 자선재단 실존 여부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태도 논란도 있었다. 국회에 출석해서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고 국회 출석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기흥 회장에 대한 아나무인, 무소불위라는 평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행태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삼선 도전에 나섰다. 연임을 노린다는 점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비판받고 있다. 정몽규 회장은 4선 도전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그러나 정 회장은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 아내 식당 법인카드 몰아주기 의혹, 축협 현대산업개발 유착 의혹, 축구 마피아 의혹 등의 문제가 국정감사에까지 다뤄지면서 연임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커졌다. 안세영 폭로 사태로 각종 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난 대한배드민턴협회도 마찬가지이다. 대한체육회나 대한축구협회처럼 회장의 독재체제는 아니지만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등 국가대표, 꿈나무 선수들을 동의 및 출연료 지급 없이 후원기업에 강제 동원했다는 내용이 골자인 폭로 문건이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돼 배드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그 와중에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태균 대한배드민턴협회장도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공분을 일으켰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전형적인 장면이었다. 회장님들의 착각에 대한민국 스포츠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회장님들의 착각은 나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것이다. 이기흥 회장이나 정몽규 회장의 행태가 그렇다. 구시대적 발상이라 비판받은 겨울 해병대 캠프 훈련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냈다는 인식이 대표적이다. 출생률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이 시작됐는데 엘리트 스포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저변을 확대하고 스포츠 인구를 늘리는 것이 대한민국 스포츠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스포츠 거버넌스가 주도해야 할 핵심 위제이다. 학업을 수행하면서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도 올림픽에 참가해 메달을 따는 얘기가 해외 토픽에서만 다뤄져선 안 된다. 대한민국의 스토리가 돼야 한다. 그러나 권위에 취한 회장님들은 자리 지키기에만 몰두 중이다. 대한민국 스포츠에 미래가 없다. 스포츠 후진국으로 전락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민국 스포츠는 새롭게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 구시대적인, 권위적인 인물,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배드 거버넌스가 널리 알려진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새 판을 짜야 한다.